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연말이라서 좀 바쁜 시간이긴 했지만 여기 계신 송재호 의원님께서 이 행사 참석을 요청해 주셨을 때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과 4.3에 관한 것이 주제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곧 또 김대중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도 있고 해서 대통령님과 제주도의 인연을 기억한다는 뜻에서 넥타이도 고인께서 쓰시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제주 4.3을 언급하신 것이 13대 대통령 선거 유세 87년이었는데 그때 11월 13일 여기 오셔서 연설하시기를 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나는 제주민의 한과 고통과 희망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용공조작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군사정권 때였고 제주 4.3이란 말을 함부로 못 꺼낼 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공조작으로 이 사형 선고까지 받으셔서 걸핏하면 저 사람은 뭐 불순분자다, 신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이 거짓 선동에 시달리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으로서는 굉장히 이 민감한 부분을 용감하게 손대신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할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주 4.3을 비롯해서 그 시대에 발생했던 이 민간인 학살의 경우는 전쟁 전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공산 폭도로 규정이 되는 바람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거를 역사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말 자체도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읽었던 것을 거론한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주 4.3이 그래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애매한 성격의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규정돼 있어 왔고 지금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보면은 이 백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4.3이 폭동에서 사건으로나마 이렇게 불리게 된 바뀐 현재 상황 자체가 조금의 역사의 진보는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8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최초로 공론화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4.3 진상규명 약속은 계속 실천이 됩니다. 89년 10월에 평민당 제주도당 결성대회를 할 때 4.3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특별법이 제정돼서 억울한 원혼의 넋을 달래주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절차상 필요한 내용의 국회 청원을 제출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월에 다시 제주를 방문하셔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4.3은 재조명돼야 한다. 제주 4.3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다. 인권 유리는 결코 반공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이미 주민 청원이 있어서
정부 차원 보상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 4.3 역시 청원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당시 제가 기억에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이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시지 않을까, 보수 언론 같은 데서 공격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9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주도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4.3 4월째 공동준비위원회 주최로 공식 위령제가 처음 열렸고, 유족들께서 6월에 4.3 민간 희생자 유족회를 조직해서 그 이후에 계속 위령제가 이루어졌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결국은 4.3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4.3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제주도 출신도 아니고 4.3 사건에 직접 개입되셨던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강창일 전 의원께서도 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그 청년 학생들이 78년 말 감옥에서 나온 김대중 선생을 찾아갔었다. 그런데 김대중 선생께서 제가 제주 출신인 것을 아시고 제주 출신 목포 상고 친구에 대한 추억과 제주 4.3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 당시에 목포에 있으면서 그 실상을 생생히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을 잘 모르는 이 젊은 세대들을 깨우쳐 주시고 계속 그 후로 4.3 진상규명을 공약하셨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따르면은 제주 출신이셨던 강창일 의원 자신조차도 사실 4.3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아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반공 독재 정권 체제에서도 이 공산 폭동으로 규정됐던 제주 4.3의 진실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시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1950년에 목포 지역에서 있었던 좌우 학살, 그리고 인민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험이 계기가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20대 중반에 이미 이 사업가로 성공을 하셔서 이제 배 두세 척을 움직이는 선주이셨는데, 그 목포와 제주 사이를 오가는 배편을 통해서 제주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좀 접하셨던 것 같고요. 당시 4.3 사건 관련자 수백 명이 목포 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탈옥하려다가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그 사건이 목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도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구나 하는 정도는 그 당시에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이 그 후에 발발하고 민간인 학살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상당히 파악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목포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출신 수감자 400여 명이 이 전쟁이 나면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분들도 아마 학살 당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이 김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쟁 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 서울에 와 계셨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목포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사업가이셨고 또 우리 해군과 협력을 하던 사이셔가지고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이 반동 분자로 몰려서 형무소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민군이 철수하기 전에 이 총사령을 당할 운명이었는데 그때 우리 쪽에서 반격이 시작되면서 정신없는 폭격이 있고 막 정신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간신히 탈옥을 하셔가지고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하신 계기가 되셨고 6.15 정상회담을 하시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것도 4.3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비극, 서로 같은 동폭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 정상회담과 4.3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쟁 전후에 이루어진 그런 비극을 보시면서 우리 동포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다가 정계 입문을 하시게 됐고 50년대부터 그때는 정말 북진 통일 이거 외에 다른 통일론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던 그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키워도 군사력으로 미국 같은 군사 대국이 돼서 우리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외교력을 키워가지고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런 철학이 발판이 돼서 결국은 6.15 정상회담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은 정권을 잡은 후에 급조해내서 북쪽 사람들에게 좀 물자 지원해주면 우리말 잘 듣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본인의 그런 이 비극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십 년간 연구해서 나왔던 것이 이 햇볕 정책이고 6.15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그 후 1차 망명 시기, 그러니까 1972년 유신 후 이 망명해서 일본에 체류하실 때도 아마 4.3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3의 그 살육을 피해서 일본으로 도피한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상당히 그때 많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그 57년에 잘 아시는 제1교포 소설가 김석범 선생의 이 소설도 제주 4.3을 최초로 외부에 알린 이 문학 작품이었죠. 이 제주 4.3에 대해서 정치적 공론화를 주장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의 길이 그때 열렸습니다.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2000년 1월 11일에 청와대에서 이 유족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법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해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이 되고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되고 4.3 평화공원 조성과 기념관이 건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이 4.3 사건 진상에 관한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됐고 이것에 근거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공식 사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의 상처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임문철 신부님께서 2014년 심포지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철학이 투철하지 않았다면 4.3 특별법은 국회 특위에서 아직도 책상 속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그동안에 금기시됐던 한국 전쟁에 때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공론화까지 이어졌습니다. 4.3처럼 용공 조작과 색깔론에 묻히고 침묵을 강요당한 수많은 사건들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이 철학을 굳건히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인 제주 4.3 사건에 대한 해결이 한국 현대사 전체로 봐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 제기는 국내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을 향해서도 처음으로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전쟁 때인 50년 7월에 충청북도 영동 노근리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99년 9월에 이 AP통신 보도로 알려지고 다음 달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서 한미 공동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2001년 1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우리 내부에 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좀 보수 성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김대중 정권에 참여한 분들조차도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군 출신 중에는 이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왜 이런 거를 하는가 하고 대놓고 불평을 한 분도 있습니다. 또 이 맹목적 친미주의자들 중에는 전쟁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가 생긴 일인데 그런 걸 따지면 누가 동맹이라고 와서 도와주겠느냐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98년 99년 이럴 때 우리가 외환 위기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급하지 과거사 가지고 한풀이 하는 게 뭐가 급하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다 설득해 가면서 어렵게 이
4.3 특별법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으로 당시에 사상 전향 폐지 그리고 양심수 석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때 사상 전향제가 있어서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양심수들이 수감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민주인권 국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 사상 전향제 폐지를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풀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사상범들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99년 8월까지 1년 반 만에 전부 석방하고 이 양심수가 없는 나라, 이 사상 때문에 핍박받고 탄압받는 인권 후진국이 아닌 인권 선진국의 문턱으로 우리나라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불법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래서 정권은 이 진상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들 의문사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주 인권 단체들이 오랜 기간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협조가, 정부 차원의 협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2000년 1월부터 의문사 진상규명에 의한 특별법을 만드셔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문제도 해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의 활동은 1, 2기로 나뉘어서 2002년과 2003년 이어졌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이 권위주의 독재 정권 때 발생한 역사적 상처를 아물게 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나오지만 그것을 어떤 정권은 대충 묻고 넘어가거나 또 어떤 정권은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자기네 정적을 죽이는 데 써먹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오랜 세월 국민 화합과 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후에 대통령이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이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구해가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내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정신,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려고 했던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 제주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든다는 분들이 저한테 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양민 학살한 부분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도 되지 않고 누가 가해자인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 씨를 기념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주 4.3 때뿐만 아니고 한국전쟁 때 제주를 비롯해서 호남 영남에서 죽은 민간인이 얼마냐, 그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우리 역사에 적혀 있지 않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 4.3의 이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롭고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인데 앞으로 그 고인의 이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후세에도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